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유엔타로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연애운을 가지고 왔어요. 왠지 새로운 연애운 리딩을 한 지도 조금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후기가 보장되는 아주 탄탄한 후기들이 쓰여지고 있는 주제이고요. 오늘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이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일단 알려드릴 거예요. 상대방의 외모나 혹은 분위기, 아니면 직업, 성향, 성격,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어디에서 만나게 되는지, 뭐 어떤 활동이나 뭐 혹은 뭐 어떤 루트로 만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상대방과 내가 어떤 이유로 서로 반하게 되는지, 이거 아주 중요하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이유로 반하게 되는지, 상대가 나의 어떤 점에 매력을 느끼는지, 이런 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어떤 시기, 날짜가 나오면 날짜를 읽어 드릴 거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계절적으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를 해주시면서 봐주셔야 돼요. 새로운 연애운은 이걸 보면서도 꼭 이렇게 되겠어? 하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대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기대하면서 보고 재밌게 보고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이 또 후기를 또 이렇게 잘 들고 와주신답니다. 그래서 이런 리딩을 들으실 때는 마음을 좀 열고 저랑 같이 비슷한 에너지 느껴주시면서 좋은 텐션으로 함께 가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하고요. 앞에 4개의 번호가 있어요. 이 중에서 끌리는 그림을 고르셔도 되고, 끌리는 번호 선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분들이 1번 커플이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라고 살펴보면 우선 상대방하고 나하고 단 둘이 연관이 지어져서 바로 사귄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 만남에 약간 삼각관계의 기류가 좀 보여져요. 이 카드를 봤을 때도 두 사람이 한 사람한테 고백을 하고 있는 카드가 보이시죠? 다 각자 다른 매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뭐 외모가 훤칠하다, 외모가 너무 예쁘다, 혹은 외모가 너무 잘생겼다, 이런 사람일 수 있고, 한 사람은 뭐 능력이 좋다, 직업적으로도 엄청 능력이 있는 사람, 뭐 혹은 자신의 뭐 사업을 잘 이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양쪽 다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매력이 다른 그러한 두 사람 사이에서 내가 약간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특이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루트가 이 사람과 내가 딱 단둘이 소개팅으로 만나든, 뭐 지인이 소개시켜줘서 만나든, 아니면은 뭐 SNS에서 만나든, 뭐 회사에서 알게 된 사람끼리 만나든, 어떤 식으로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카드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식으로 이 사람과 만나든 간에 나는 1번 분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 이 사람의 다른 매력을 두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사귈 것인가를 좀 고민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행복한 고민이죠. 그쵸? 물론 뭐 지은이 그래도 뭐 한 사람하고만 뭐 생각하는 게 좋죠, 이러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사람 다 나를 좋아한다, 나에게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걸 두고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인기가 많다는 거고, 1번 분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리딩의 첫 시작부터 내가 좀 매력이 있구나, 내가 좀 괜찮구나, 이걸 좀 알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나, 왜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뭐 애정 공세를 하느냐, 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왜 표현을 하고 먼저 다가오게 되느냐라고 본다면 1번 분이 직업적으로도 능력이 좀 뛰어난 분이라고 보여져요. 카드를 봤을 때도 보면 이 지금 3개의 펜타클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 협상하는 능력, 뭔가를 조율하는 능력,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나의 직업적인 거나 이렇게 사업을 하시던 프리랜서 분이던 장사를 하시던 무슨 직업을 가지시던 간에 나는 그러니까 내 능력을 금전적인 것으로 좀 전환하는 그러한 능력들이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입을 좀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감각도 있고, 어떻게 일을 해야 돈이 되는지도 알고 있겠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번 분이 입담이 좀 좋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입담도 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누가 이제 누구를 막 웃겨주고 이렇게 좀 재밌는 말을 해주고 유머 감각이 있다, 이것도 이제 좋은 입담이지만, 1번 분에게 있는 입담의 경우는 이 카드들이 얘기해주는 바로는 협상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좀 설득을 잘한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막 이렇게 감정 호소를 해가지고 이렇게 피곤해지게 하는 대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할 때 어찌됐건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재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1번 분하고 처음에 대화를 좀 하시게 될 거예요. 아니면 일적인 이야기나 공적인 이야기, 혹은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이러한 조금 공적인 대화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가 사적인 이야기로 좀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아무래도 친해지면. 그때 1번 분의 진가를 좀 보게 된다, 대화 패턴에서. 왜냐면은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수다만 떨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의견 조율도 되게 잘하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걸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을 해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딱 일목요연하게 요점을 딱딱 이렇게 짚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낄 거라고 나오고요. 또 1번 분이 상대방에게 해주는 조언 같은 것들도 있을 거라는 카드가 보여져요. 위에 이제 레노원드 카드를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되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요. 또한 좀 날카롭기도 하고 이성적인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짚어주는 카드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감성과 이성,
이 두 개가 좀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1번 분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1번 분이 상대방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냐라고 봤을 때 보면 러버스 카드가 바로 나와주죠. 내가 상대방에게 느끼는 이 감정은 단순히 연애 감정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도 끌릴 수 있고 되게 이렇게 외적으로도 굉장히 끌릴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도 이 사람하고 사귀는 것도 사귀는 거지만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도 하게 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좀 어쩌면 운명적인 상대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의 이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1번 분에게. 이 상대방이 주는 이 매력과 그럼 결국에는 이 결혼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가 좀 예측이 가능한 거는 상대가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는 거겠죠. 이렇게 막 엄청 불안하고 막 이렇게 막 나를 항상 24시간 짜릿하게 만드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연애 시절에나 이렇게 좀 항상 짜릿한 거지. 이게 결혼을 생각하는데도 항상 이 사람이 뭐 언제 어떻게 날 떠날지 모르고 뭐 오늘 나 연락을 받았다가 내일 연락 안 받는데 막 이게 너무 짜릿한데 이걸 결혼 생활로 이렇게 좋아할 사람은 그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같은 경우는 나한테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요, 이 성향과 상대방의 어떤 특징을 조금 더 이어서 살펴보자면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실수나 이런 것을 이렇게 뭐 용납하고 말고 뭐 이런 느낌보다도 본인한테 실수하는 것을 조금 싫어해요, 스스로가. 약간 자기 검열을 좀 많이 하는 사람이겠고, 이걸 굳이 좀 단점으로 본다면 조금 스스로가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장점으로 보자면 상대방이 직업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꼼꼼하고 실무적인 부분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회사에서나 이 사람이 하는 일에서나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맡고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 일, 이렇게 딱딱 문서화시켜서 정리를 해야 되는 일, 그리고 뭐 수치를 두고 확인해야 되는 일, 통계를 내야 하는 일, 이런 쪽에 종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의외로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좀 몸을 쓰면서 뭔가 이렇게 정리해두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직업군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예시를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몸을 쓰는 일, 정리를 해주는 일, 짐을 옮기는 일, 혹은 이렇게 다 DP를 해놓는 일, 뭔가 이렇게 좀 물품 정리를 해두는 일, 재고 파악을 하는 일, 뭐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그게 어디서든 기업이든 회사 내에서든 장사를 하든 뭐 나만의 매장을 차리든 회사 안에서 이 사람이 뭐 직무 내에 맡은 역할이 그렇든 뭔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딱딱 지표를 만들어서 하는 일, 혹은 본인이 이렇게 물건을 정리하거나 직접적으로 뭔가를 좀 재고를 만지거나 이렇게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 그 바운더리 내에서 뭔가를 이렇게 막 정리해두고 보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창의성도 좀 높기 때문에 예술성이 있는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을 확률도 높아요. 다만 이 사람이 예술적인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이 안에서 이 사람이 하는 일의 어떤 분위기나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똑같은 다 예술 분야, 이것보다도 이 안에서 조금 더 체계적인 분야를 맡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술적인 일을 똑같이 한다 그러더라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조금 더 꼼꼼하고 조금 더 날카롭게 뭔가를 좀 찾아내거나 지적하거나 교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새해 카드와 이 태양 카드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람의 어떤 일반적인 상황, 우리가 연애를 하게 될 이 시점에 일반적인 상황에 상대가 이동이 좀 잦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출장을 가서 만난다든지 이 사람이 나하고 연애하는 그 시점에 뭐 외국 여행을 간다든지, 근데 단순히 여행이라기보다는 사실 집터를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조금 더 강한 카드들이라서 이사를 준비한다든지 이직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회사에 나와가지고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의 일터나 집터에 대한 그런 변형 혹은 변화, 이동, 이런 게 좀 더 강하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혼자 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이동이 있겠다.
나를 만나게 되는 시점, 나와 알게 되거나 나와 뭐 연애를 시작하게 되거나 요때 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변화가 좀 있을 것이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여진다는 거고요. 상대가 악기를 좀 잘 다루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취미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릴 때 뭐 내가 피아노를 배웠다든지 어릴 때 뭐 바이올린을 켰다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취미로 뭐 드럼을 친다든지 내가 성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회 성가대라든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다양한 쪽에서 음악적인 재능을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직업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취미 혹은 취미가 아니더라도 한 가지 정도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한 가지 악기에 굉장히 푹 빠진 사람이라거나 음악적인 취향 자체가 굉장히 좀 매니아틱한 그런 느낌의 사람일 수가 있겠다라는 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이 날짜 숫자를 좀 알려드릴 텐데 숫자 9와 혹은 31, 17 요 날짜가 굉장히 길하고 좋게 들어와요. 혹은 3이나 1 이게 포함된 날짜도 마찬가지라서 이 관련된 날짜에 우리 두 사람의 이벤트가 있거나 우리가 뭐 서로 만나게 되는 날짜 혹은 반하게 되는 날짜 혹은 서로 고백하게 되는 날짜, 뭐 썸 타게 되는 날짜, 상대방과 나와의 어떤 이벤트 이런 게 있는 숫자 이거 좀 멈춤해놓고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이 사람이 일단 나하고 이 사귀게 되는 요때 누가 먼저 고백을 하느냐를 보면 사실은 우리 둘 다 서로 호감이 동시에 생기거든요. 근데 상대가 먼저 나에게 고백을 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번 분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두고 고민을 할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 결정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데에는 상대방의 안정감, 결혼까지 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좀 이벤트적인 부분을 좀 해줄 거예요. 꽃 선물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나에게 필요한 어떤 이런 선물들을 좀 아기자기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챙겨준다든지 내가 뭔가가 없거나 아니면 깜빡 두고 오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챙겨준다든지 뭔가 이렇게 선물처럼 오는 꼭 이게 물질적으로 뭔가를 준다. 선물해줘서 내가 좋아가지고 이 사람 선물 받아가지고 사귄다 이런 느낌보다 상대가 나에게 항상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처럼 뭔가를 좀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벤트라는 거는 뭐 무슨 우리 뭐 깜짝 기념일이니까 뭐 내가 너한테 뭐 이거 이벤트 했어 짜잔 이것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일상에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딱 기억해서 해주는 요런 게 되게 이벤트로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벤트라는 건 꼭 상대가 나와 기념일, 생일, 이거를 축하해주기보다도 아무것도 아닌 날에도 이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들어줄 수 있는 이벤트를 해줄 수 있을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그래서 굉장히 미적 감각도 있을 거고, 감성적으로 굉장히 잘 통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상대방이 의외로 1번 분보다 상대방이 조금 더 감수성이 예민할 수가 있고요. 내가 상대방한테 이성적으로 많은 조언이나 멘탈적인 부분을 좀 잡아줄 수가 있다고 나와요. 상대방은 오히려 이런 나에게 되게 큰 존경이라고 하면 존경, 동경심 이것까지도 느낄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두 분의 어떤 독특한 특징을 조금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두 분 다 직업적인 부분에서 능력이 좀 뛰어나요. 본인의 분야에 열정적인 모습도 카드에서 보여지고 그리고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결정적으로 상대방이 본인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나에게 소개시켜주고 그들한테 나를 또 소개시켜주는 그런 거를 좀 바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게 부담이 되든 아니면 좀 좋은 신호로 다가오든 그건 받아들이기 나름이겠지만 어쨌건 상대방도 결코 나와 느끼는 바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둘 다 이렇게 좀 미래를 향해서 이렇게 결혼까지도 정말 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단단한 미래를 좀 보고서 이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내 마음을 주고 싶어 한다. 신뢰한다. 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자랑하고 싶다. 요 마음까지도 가게 되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 분의 연애를 미리 축하드리면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카드 보면서 가장 먼저 느껴진 게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외모적으로 굉장히 예쁘고 잘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조금 약간 여우상이에요. 여우 카드가 바로 보이죠? 진짜 폭스예요, 폭스. 그래서 나도 상대방에게 여우처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모적인 특징에서도 살짝 정말 여우 같아 막 이렇게 좀 느끼는 거 있잖아요. 새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엽게 생겼든 뭐 어떻게 생겼든 약간 여우같이 뭔가 깍쟁이 같기도 하고 막 정말 진짜 보통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굉장히 미워할 수가 없는 캐릭터인 거죠. 근데 그게 이번 분도 그렇고요. 상대방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두 사람이 딱 봤을 때 서로가 서로의 이런 여우짓에 어떻게 보면 홀릴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뭐 악감정을 가지고 막 내가 너를 뭐 이용해서 뭐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여우짓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들고 이성적으로 딱 끌리고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첫눈에 반하게 되고 했을 때 이렇게 본능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약간 폭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보이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 자 일단 보면 나에게 좀 걸리게 만든다라는 카드도 나와요. 이게 좀 약간 연속적으로 보이는데 다른 카드가 같은 의미로서 같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 이 힘이 좀 강력한 상태다.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만만치 않게 서로 집착하고 소유욕도 강하고 욕심도 좀 있고 질투도 되게 많은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두 분이 되게 똑같이 나와요. 전 두 분이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야 진짜 저 사람은 제2의 나를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있죠. 야 똑같이 거울을 두고 보는 것 같아. 어쩜 저렇게 내 모습이 저렇게 똑같이 있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갔지?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되게 싫어하는 나의 모습이 상대방한테서 보일 수가 있고요. 상대도 가장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한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초반에 우리가 서로 알게 되는 초반에 확 가까워지기도 하겠지만 첫눈에 반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를 무의식적으로 밀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간 위험을 감지하는 거죠. 어머, 저 사람 보통 여우가 아닌데? 저 사람 보통 폭스가 아닌데? 완전 나갔잖아?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 장점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내 자신도 용납할 수 없는 나만의 단점이나 나도 나지만 참 난 이런 게 문제야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 상대방한테서 보이는 걸 직감해서 약간 위험 신호. 너무 나하고 비슷해. 그럼 나의 안 좋은 모습도 저 사람이 갖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연애까지 간다. 새로운 연애운에 이 사람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런 사람도 만나보고 뭐 저런 사람도 만나보는 이런 우리네 인생 속에서 상대방과 딱 만나면서도 뭔가 이렇게 또 내가 깨닫고 이런 부분이 또 있으니까 이 사람과 연이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강력한 강렬한 연애, 아주 뜨거운 연애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뜨거운 연애라 하면 그 안에서도 두 분이 서로가 어디를 좀 못 가게 해요. 잡아두고 누구 못 만나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사귄다고 이성 친구들 다 끊어놓고 이런 게 썩 옳은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또 왜 아무리 그래도 이게 뭐 좀 뭐 아무것도 아니라면 왜 굳이 뭐 남사친 여사친 때문에 문제다 이거 골머리 썩는다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런 말이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런 걸로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타당한 구속일 수도 있겠다 서로에게는 이 두 사람한테는. 그래서 서로가 또 약간 여우처럼 보이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어서인지 서로가 서로를 약간 좋아하면서도 약간 못 믿어. 그런 게 있어요. 쟤 나 말고도 딴 사람한테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 아니야? 쟤 나 말고도 딴 사람한테 저렇게 여우짓 하겠지?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좀 구속을 한다. 어찌됐건 어디 좀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싫어하고 누구 만난다 그러면 불안해하고 이런 게 이번 분도 똑같이 있고 상대방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번 분이 지윤님 이상한데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요? 카드가 잘못 나온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도 카드가 잘못 나왔을 리가 없어요. 내가 잘못 뽑았을 리는 있지만 카드가 잘못 나올 리는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면 된다.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을 만났더니만 불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윤님 저 정말 불안한 연애는 딱 질색이에요. 카드가 왜 이렇게 나왔죠? 저 안정적인 연애하고 싶은데요? 이럴 수 있지만 또 불안한 연애의 나름대로
뭐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자 일단 계속 해보면 그러고 자 상대가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보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를 보려고 그랬는데 상대방과 내가 서로 이제 이미 어떤 매력에 느끼는지를 먼저 말씀드렸죠. 여우 같다. 외모가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것들 그 본능적으로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에서 굉장히 큰 이 강렬함과 동시에 불안함을 느낀다. 이런 매력을 그냥 사로잡히는 거예요. 서로. 뭐 계산을 해서 저 사람 외모가 내 스타일이네. 저 사람은 말하는 게 참 따뜻하다. 대화가 잘 통한다. 이런 걸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이미 나는 상대방한테 끌렸고 상대도 나한테 끌렸고 사로잡혔고 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라 뭐 상대나 나나 어떤 매력을 느끼냐 요거는 이제 볼 필요가 없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지금 한 뭐 5, 6분 정도 얘기한 게 지금 계속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본다 하면 사람들하고 막 섞여 있는 카드가 보이시죠?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모임 안에서 만날 가능성도 높고요. 어떤 학원, 학교, 동호회, 동아리 아니면 회사 공적인 자리가 됐건 근데 약간 회사보다는 저는 이게 회사보다는 회사 내에서도 요즘은 사내 안에서 동아리 이런 것들 하잖아요.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내에 동아리 활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회사 내에서 그냥 사무실 안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회식하고 나서 뒤풀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사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친해지게 된다는 거라서 회사 안에서 친하게 된다기보다는 아무리 회사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회사 밖에서 친해진다. 그게 맞는 거고 회사 안에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취미나 사적인 모임, 사교 모임 이런 쪽에서 친해지고 가까워질 확률이 높아요. 페스티벌에 참여한다든지 행사에 간다든지 뭐 강의를 들으러 간다든지 축제에 간다든지 이럴 때 만날 가능성도 높고요. 1대1의 만남보다는 사실 여러 사람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루트예요. 내가 여러 사람 속에서 저 사람의 이 여우 같은 모먼트를 발견한다. 저 사람도 여러 사람 속에서 내 이상형이라고 확 꽂혀서 이번 분을 좋아하게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 먼저 고백을 하느냐. 사실 누가 먼저 고백을 할 것도 없어. 왜냐면은 나도 상대방이 좋고 상대도 나도 좋고 그냥 서로 얘기하다가 우리 그러면은 너무 잘 맞는다 이래가지고 뭐 고백이랄 게 아마 따로 없을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 만나고 있고 어느 순간 가까워져 있고 어느 순간 기념일 챙기고 있고 어느 순간 둘이 데이트하고 있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시기나 날짜 뭐 혹은 계절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 정지해놓고 적어두셔도 돼요. 숫자 2가 들어가거나 1이 들어가거나 4가 들어가거나 5가 들어가거나 이거를 꼭 적어두세요. 아셨죠? 그리고 날짜라고 한다면 지금 나와 있듯이 14일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면 35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겠다라는 거고 그러한 날짜에 우리가 알게 되거나 내가 어딘가를 가는 날이라거나 상대방이나 나의 어떤 이벤트, 생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다거나 할 수가 있어요. 서로 축하해주거나 같이 얘기하거나 뭐 조금 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거나 이럴 수도 있겠고 두 분은 낮에도 뜨겁지만 밤에도 뜨겁고요. 좀 시끌벅적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굉장히 많이 소통하게 된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둘이 잘 통한다. 이러기 때문에 취미나 이런 것도 조금 액티비티한 취미를 많이 즐기게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서로가 정적인 데이트나 조용한 데서 집 데이트하거나 이런 커플이기보다는 나가 있을 확률이 높아요. 같이 어디 나가고. 근데 이게 사실 이번 분이 저 집돌이에요. 뭐 집순이에요. 어디 잘 안 나가요. 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나가게 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내 인생을 쭉 놓고 나중에 이렇게 돌아봤을 때 와, 난 저 사람을 만났을 때 진짜 어디 많이 다녔던 것 같아. 참 유독 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이런저런 데를 많이 다녔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유독 그 시기가 집 데이트만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서 두 분은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 이게 나쁘지 않다고 봐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다 되게 서로가 서로를 좀 웃게 해준다. 재밌다. 이거 좀 구속하고 막 불안해하고 갖고 싶고 같이 있어도 더 있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죠. 저는 그리고 약간
나에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 사람 만나면 위험해라고 하면서도 끌리게 되는 그런 느낌도 이번 분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스릴 있는 연애를 좀 하실 거다.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해석되진 않아요. 꼭 스릴 있고 좋다, 이렇게 좀 즐겁다, 뭐 짜릿하다, 벗어날 수 없는 연애다라고 하는 게 그 순간순간 어떤 과정들이나 상황들이 나를 또 스트레스 받게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에게 또 좋은 느낌, 행복한 느낌, 또 짜릿하면 짜릿한 그 나름의 느낌을 주는 연애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스릴이 있을 거예요.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짜릿한 연애를 할 거예요 라고 하면 간혹 가다가 댓글에 저는 진짜 이제는 좀 스릴 있는 연애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저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은데 또 카드에서 스릴이 있다고 나오나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런 분이 계시지만 네, 마이크가 잠깐 끊겼는데 어쨌든 그 어떤 스릴의 종류는 좀 다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스릴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나쁘고 막 날 불안하게만 해가지고 막 저 정말 막 이 연애 너무 무섭네요. 막 이렇게 겁을 먹거나 벌써부터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마세요. 이번 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카드들의 특성상 조언 카드를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면 어찌됐건 나에게 오는 연애예요. 나에게 나온 카드들이고 내가 이러한 연애를 인생에서 해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셔도 돼요. 어찌됐건 이 연애로 인해서 내가 큰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만한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정들 중에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연애를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을 그동안 살아왔던 어떤 사람이건 이러한 경험들을 해봤건 안 해봤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건 뭐가 됐건 새로운 사람, 다른 종류의 감정일 것이다. 아무리 이 단어가 주는 게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주는 행복과 저 사람이 주는 행복이 다르듯, 그쵸? 그리고 꼭 정적이고 차분하고 안정감 있는 연애만이 옳은 연애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도 없어요. 어디에도.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인생은 또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건 뭐 이런 부분들이 또 내게 이렇게 좀 한 번쯤 온다는 거구나. 재밌겠다. 즐겁겠다. 남들은 이렇게 한 번쯤 막 이렇게 가슴 떨리는 사랑을 못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뭔가 자극적이고 마라탕 같고 이런 불닭볶음면 같은 이런 사랑을 또 해볼 수 있겠다는 거구나. 근데 이게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나도 만만치 않게 폭스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도 여우야. 그러니까 상대도 나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나만 이걸 느끼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여우기 때문에 그렇다고 느끼시면 되고 이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는 제가 이런 앞전에 설명을 드렸고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쾌활해요. 유쾌해요.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 이 사람 일하는 것도 이 사람이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능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가 금융권 혹은 뭐 회계 세무적인 부분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앞서 나가주는 일 이런 것을 좀 할 수도 있고요. 좀 리더격의 직업과 굉장히 어울리는 카드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상대가 먹는 거, 맛있는 거 이런 미식가 쪽에 좀 해당하기 때문에 요식업에 종사할 확률도 있고요. 요리, 이렇게 뭐 밀키트 개발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요식업이라 하면 무조건 음식을 판매하는구나. 음식 장사 하나 보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푸드 일러스트인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음식과 관련된, 요식업과 관련된, 큰 틀에서 보면 요식업 장사일 수도 있겠지만 음식을 팔고 음식을 만드는 장사가 아니더라도 밀키트를 제작한다든지 이 사람이 본업이 있지만 투잡으로 혹은 뭐 부수입으로 뭐 부업으로 요리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거라서 특히나 요즘 시대에서는 이 직업운 같은 것을 카드로 설명을 할 때 하나의 직업, 뭐 부동산 쪽이 나오네요. 부동산을 하실 거예요. 뭐 중개업을 하실 거예요. 요렇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직업을 갖고 동시에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또 직업의 형태도 요즘 시대는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동하는 카드가 나온다고 무조건 운동선수만 있는 게 아니죠. 요즘은. 그쵸? 병원 내에서도 재활 쪽을 담당하시는 분, 물리치료를 담당하시는 분, 도수치료를 담당하시는 분도 어찌됐건 운동과 완전히 떨어뜨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체육학과를 졸업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현재 이 현업에서는 이것과 비슷한 혹은 뭐
특징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꼭 뭐 이렇게 운동이 나왔다, 체육이 나왔다, 뭐 화장하고 뷰티 쪽이 나왔다 해서 무조건 화장만 하고 요런 게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식, 요식업 요런 게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음식 장사만 하는 거는 아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할 수가 있겠고, 돈이 나온다 그래서 무조건 은행에 다니고 무조건 뭐 금융회사에 다니고 금융권에 종사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본인이 뭐 금융과 관련된 어떤 뭐 컨설팅을 주로 하는 뭐 채널을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무슨 뭐 강의를 한다든지 책을 썼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한 거고, 다양한 쪽에서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다양한 자산가들을 관리해주는, 자산가들과 좀 어울리는 이런 어떤 모임을 개최하는 그런 모임도 요즘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또 있을 수가 있고, 연결해주는 그런 쪽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다양한 쪽에서 있는데, 이 사람이 어쨌든 돈을 버는 능력, 돈을 쌓아놓은 카드 이런 것도 같이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수성가를 해서 어떤 일정 큰 금액의 자산을 모아둔 것도 가능하고요. 본인이 물려받은, 가업으로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겠다라는 것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돈을 불려가는 재미를 아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카드에서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독특한 특징으로는 본인이 이 사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에요. 상대방이 집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요. 이게 뭐냐면 당연히 집에서 있는 거랑 밖에 나갈 때 꾸미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집안에서의 이 사람의 그냥 본래의 그냥 이런 캐릭터와 직업적으로 봤을 때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즉 유니폼을 입는 직업, 제복을 입는 직업, 완전히 집 안에서의 나와 밖에 나갔을 때의 나의 외적인 모습과 이게 그 변신 수준으로 완전히 정돈되어 있는 이런 직업을 가질 확률도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네, 3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하고 상대방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본다면, 우선 우리 두 사람의 사이에 이 구름 카드와 이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의 카드, 불꽃의 카드가 보이시죠? 자, 우리가 굉장히 급작스럽게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분 중에 한 분이든 두 분 모두든 서로 좀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앞이 보이지 않거나 막막하거나 좀 막연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 날, 어느 날 내가 뭐 고민을 상담하고 싶거나 뭐 이렇게 됐는데, 뭐 어찌어찌 알게 된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고민을 털어놓고 그러면서 서로 뭐 해결책을 찾아가고 이러면서 인연이 되는 분들도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정확한 것을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예시로 설명을 좀 해드리면, 내가 뭐 일을 구해야 돼. 직업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있어. 아니면은 뭐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해. 아니면 뭐 가족 문제로 힘들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뭔가 이렇게 좀 힘들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그 전문가와 내가 또 인연이 되거나 이렇게 뭔가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의도하고 한 게 아님에도 내가 어쨌거나 조금 힘들고 앞이 막막하고 잘 안 보이고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야 하는 시점, 해결책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에 상대방과 인연이 닿을 가능성이 높다. 아주 갑자기 닿을 거예요. 아주
그러겠지라는 그런 느낌 같은 것도 없이 내가 연애를 지금쯤 하게 되겠지? 이 사람과 이러다가 썸 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가 비밀 연애. 이 지금 카드가 이렇게 문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문을 이렇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얘가 결국에는 우리가 몰래, 남들 몰래 하는 연애, 남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연애, 알리지 않는 연애, 비밀 연애, 공식적이지 않은 연애, 비공식적인 연애,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카드예요.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거는 뭐 서로가 아무것도 없다. 뭐 이렇게 좀 캥길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야 비밀 연애 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공적인 사이에서 만났는데 사내 연애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있을 때 뭐 이걸 누가 이렇게 다 공개적으로 하고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약간 염려되는 부분에 속하는 분은 굳이 이 여러 가지 상황 중에 간혹 내가 이 사람과 연애한다는 걸 알릴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인 분이면 조금 염려스럽겠죠. 왜냐면 이게 이제 스스로도 연애를 하면서 뭐 행복하기야 하겠지만 어찌됐건 좀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테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조금 소수일 것 같고 대부분이 알리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사람들한테 좀 공식화하기는 좀 그런, 혹은 너무 급하게 만나고 갑작스럽게 만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연애를 공식화하기에는 속도나 어떤 시간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일단 연애하고 보자. 하고 알리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누군가랑 썸을 타고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면 이런 거를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거나, 야, 요즘 나 사실 썸 타는 사람 있다? 요즘 잘 돼가는 사람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확 진전이 돼버려요. 확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확 뜨겁게 불타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우리의 관계나 내가 사랑에 빠지는 이 과정을 설명할 여유도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혹은 의도적이지 않게 비밀이 되어버릴 수가 있겠다라는 것 정도. 뭐 위험한 사랑이다 이런 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좀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 자,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끼냐라고 보면 우리 3번 분이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교양 있는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교양도 있고 격식도 차릴 줄 알고, 그리고 아는 게 많죠. 지적인 능력. 아는 것도 많고 지식도 많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할 거고 배려도 깊을 거예요. 배려심 자체도 좀 깊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책도 평소에 많이 읽으신다고 보여지고 있고, 상황 자체를 좀 차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좀 차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담함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한테는 꽤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저는 이 카드들을 봤을 때 3번 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잘 견디는 분이라고 좀 보여져요.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무조건 내가 혼자 있을 때 너무 외로워서 죽겠고 사람하고 막 연락해야 될 것 같고 전화해야 될 것 같고 막 이 사람 만나야 될 것 같고 이런 분이 있지만 3번 분 같은 경우는 약간 달라요. 내가 혼자 있다 하더라도 이 시간을 너무 귀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대방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이 혼자의 어떤 분위기, 혼자 있는 시간의 귀중함을 잘 사용하고 활용하고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정말 좀 한편으로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굉장히 성숙하다. 깊이 있다. 이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매력에 상대가 나에게 좀 빠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상대방한테 어떤 매력에 빠지게 되냐. 상대방이 겉모습, 겉에 이제 보이는 외적인 이런 모습들이 좀 3번 분의 이상형에 꽤나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전 뭐 연예인을 좋아해 본 적도 없고 아이돌을 좋아해 본 적도 없고 누구를 이렇게 딱히 이상형이라고 할 만큼 나는 외모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 키는 어때야 되고 이런 게 정해진 게 아닌 사람에도 이 사람이 주는 이런 외모적인 부분이나 외적인 게 정말 내가 바라던 사람인
내가 원하던 사람이다. 이게 딱 이 사람을 보고 깨닫게 되실 거예요.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나 정해진 이상형이 없어요 하는 분이 사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 많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 봤더니 저 사람이 내 이상형이었네. 몰랐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 사람의 뭐 외모나 분위기나 뭐 성격이나 직업 이런 것들을 좀 봤을 때, 상대방의 성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어른들하고 좀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좀 든 사람하고 말이 되게 잘 통한다. 약간 어렸을 땐 상대방이 어렸을 때는 야, 너 애 늙은이냐? 이런 소리를 좀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른들, 자기보다 자기 또래가 아닌 정말 나이 많은 사람하고도 거부감 없이 말이 또 잘 통해요. 그러니까 어른을 우습게 보는 건 아니고요. 이게 말이 잘 통한다는 것 자체가 뭐 우습게 본다, 내가 내 할 말만 한다,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냥 어른을 뭐 또 그렇다고 뭐 엄청 어른을 공경하고 막 요거까지도 아닌데 말이 잘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한다는 건 어쨌든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나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뭐 선택이나 이런 대화의 깊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좀 얕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도 좀 어느 정도 깊고 아마 다양한 경험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의 깊이나 어떤 연륜이 좀 묻어나는 그런 대화를 좀 할 수 있는 사람의 성격이다. 좀 상대방도 어른스럽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사람도 또 어른스럽기도 하지만 조용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일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최대 텐션을 끌어올려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고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내적인 내공을 잘 쌓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또한 책을 굉장히 좋아할 거고요. 본인이 돈을 벌기 위해, 이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쌓아온 경험이나 경력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상대가 나이가 어떻든 간에 본인의 또래들보다 더 수준 높은 퀄리티의 경험을 쌓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이 직업적으로 좀 보면 책과 관련된 직업, 작가나 뭐 에세이를 쓴다거나 편집, 교정, 뭐 출판 기획자, 뭐 서점을 운영할 수도 있고, 뭐 큐레이터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국문학자, 뭐 문학 연구자, 뭐 이런 쪽으로도 다 다양해요. 이게 책이라 그래서 무조건 뭐 사서다, 작가다 이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금전과 관련된 직업에서도 다양하죠. 뭐 투자 전문가, 뭐 은행, 뭐 금전 관련 유튜버라든지 뭐 회계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직업들이 동시에 같이 나와요, 이 사람은. 그리고 약간 격식 있는 카드들이 상당히 받침이 되어주기 때문에 변호사라든지 외교관, 뭐 전통과 관련된 나라 기관,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런 쪽의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역사와 관련된 뭐 우리나라를 알리는 일에 관련된 이런 직업을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박물관과 관련된 전시, 뭐 문화재 이런 것들, 문화 해설자 이런 것들,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똑같은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같은 경우는 역사와 관련돼서 박물관, 뭐 전시회, 이런 전시 기획을 하는 그런 마케팅, 콘텐츠를 기획하는 마케팅, 뭐 역사와 관련된, 문화 보존에 관련된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마케팅을 할 그럴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 책, 뭐 출판, 당연히 출판 쪽에 나오니까 출판 마케팅을 할 가능성도 좀 높겠죠. 이 사람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에너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충전을 많이 해야 돼서 나하고 정작 막 수다 떨기보다는 우리 두 사람은 당장은 정적인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 뜨겁지만 굉장히 동시에 정적인 데이트를 할 가능성이 높고, 대신 이 정적으로 혼자 쌓아둔, 우리가 사랑하면서 둘끼리 조용히 쌓아온 이런 에너지를 직업적으로 풀어낼 땐 상대가 굉장히 활발하게 풀어낼 거예요. 좀 많이 열정이 좀 넘치는, 에너지가 많아서 주체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직업을 갖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뭐 커뮤니티 활동을 한다 그래도 상대방이 리더에 속하겠죠. 인플루언서나 사회운동가, 뭐 페스티벌, 뭐 모임장, 페스티벌 운영한다거나 뭐 이런 쪽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이 어쨌든 직업적으로 이 사람이 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상태고, 성격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차분하고 정적인데 본인의 일에 대해서는 자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면 언제 만나게 되느냐, 날짜를 좀 알려드리면 숫자 6, 29, 26일이 두 분에게 굉장히 길한 날짜예요. 6, 29, 26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굳이 나눈다면 2와 9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날짜에 우리 두 사람이 사귀게 되거나 만나게 되거나 알아가게 되거나 뭐 본격적으로 썸을 타게 되는, 혹은 두 사람의 생일이 이 날짜 안에 속해 있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누가 먼저 고백할 거냐, 내가 먼저 사실 고백할 가능성도 높고요. 상대가 나한테 고백할 가능성도 있는데, 우리 사귀자보다는 난 널 좋아해라고 시작하는 그냥 그런 고백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오늘부터 사귀어서 1위를 하자 뭐 이런 느낌보다, 나 너한테 오래전부터 마음이 있었다, 아니면 그러니까 힘든 상황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미 마음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본인이 나에게 어떻게 빠지게 됐는지를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고백, 뭔지 아시겠죠? 나 또한 상대방에게 이러한 식으로 고백을 할 가능성이 높지, 뭐 고백 멘트가 딱 정해져서 사귀고자 하는 의중이 들어간 고백보단 내가 너에게 어떻게 마음이 가게 됐는지를 설명하게 되는 고백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번 분의 미래 연애를 미리 축하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과 상대방이 일단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를 좀 보면, 우리가 소개팅으로 만나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야, 이 사람 어때? 이 사람 만나볼래? 내가 아는 사람 있는데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 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등을 좀 할 수가 있겠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우편으로 좀 전달되는, 즉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대입을 해보자면 SNS로 알게 되는 경우도 포함이에요. 내가 진짜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고 편지를 주고받고 결국엔 쪽지를 주고받고 좋아요를 주고받고 이런 식으로 뭔가가 저 사람이 나에게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의 수단 으로서 SNS, 온라인 굉장히 적합하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소개팅이다 라고 한다면 온라인에서는 SNS로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카페나 뭐 블로그 활동이나 이런 뭐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모임 순서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돼서 우리가 알게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결국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만나게 된다라는 거라, 애초부터 얼굴을 알기보다는 서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알게 될 확률이 조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껴서 연애를 하게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4번 분도 상대방한테 그럼 어떤 매력을 느끼는지를 좀 더 본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굉장히 남성미가 있어요. 자, 상대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에요. 여자라 그래서 남성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남자라 그래서 여성성이 없는 것도 아니죠. 정말 뭐 요즘
뭐 애견남, 애견녀, 테토남, 테토녀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상대방은 테토녀 스타일, 테토남 스타일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요. 나에게 이 매력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요. 본인의 이런 남성성 있죠. 본인의 이런 남성성이 인정받는다고 느껴지면서 우리 4번분을 더 좋아해요. 즉, 4번분이 알게 모르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사람 본인의 모성 본능을 일깨우거나 부성 본능을 일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지켜주고 싶고 와일드한 면이 여자로서는 모성애가 조금 더 발달되는 걸로 나올 수가 있고 남자로서는 당연히 부성애가 발달되는 걸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런 표현을 빌려서 하자면 대신에 상대방은 여성, 성별과 상관없이 이 남성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켜주고 싶고 내가 뭔가 이렇게 리드하고 싶고 나를 따르라 하고 싶고 내가 다 이렇게 책임지고 싶고 내가 보호해주고 싶고 내가 길러주고 싶고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뒷받침해주고 싶고 내가 끌고 가고 싶고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충족되게 만들어줘요. 4번분이. 상대방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는 걸 수도 있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걸 수도 있고 아예 정반대 성향이다 보니까 상대가 나한테 끌리는 걸 수도 있고 자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4번분에게서 받고 있다. 채우고 있다. 즉 이 사람이 이 사람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선 본인이 본능적으로 느꼈을 거예요. 4번분이 필요하다는 걸. 왜냐하면 4번분이 본인에게 해주는 말, 행동, 그냥 이 4번분의 분위기, 존재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본인이 본인으로서 있게끔 하는 이 자존감이 충전이 되고 본인으로서 있는 그대로 이 모든 어떤 본능적 감각이 다 충족이 되는 느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어떤 매력을 느꼈냐라고 했을 때 본인을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만든다. 내가 나로서 존재하게 만들고 나의 어떤 인정 욕구, 나의 이런 본능적인 감각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달콤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안 맞는다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거를 숨겨야 된다거나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그렇잖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가 나와 너무 비슷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너무 충돌해.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좀 숨겨야 되나 해서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보단 다른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다가 불편하고 어색해지고 결국에는 못하겠고 스트레스 받아서 관계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참다 폭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가 있는 그대로의 본인의 모습으로서 너무 멋있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일들 내가 나로서 굉장히 매력있다고 느껴지게끔 4번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4번분의 성향 자체가 타고나기를 우리가 반대여서 상대도 나도 서로 뭐 어떠한 큰 노력이나 애쓰지 않음에도 잘 맞는 것일 수도 있고 4번분이 이 사람에게 타고난 성향이 어떠한들 상대방의 이러한 성향을 조금 어떻게 보면 매력적으로 한층 더 돋보이게끔 내가 이렇게 표현해 주거나 내가 그러한 분위기나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일할 때 섹시하다. 4번분이 일할 때 굉장히 섹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4번분이 상대방에게 느끼는 매력과 똑같아요. 자, 내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 상대방이 일할 때 굉장히 섹시합니다. 이 사람 본인의 일에 자부심과 이 프라이드가 진짜 높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 일할 때 정말 섹시해요. 완전히 몰입해 있어요. 일할 때의 모습과 이 사람 그냥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 친구들 사이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반전 매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4번분이 분명 4번분은 연애를 하실 때에도 나 그냥 좋으면 만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느낌보다 내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뭔가 미래를 향해 가는 데 있어 상호 보완이 되는 그런 만남을 되게 추구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한 만남 이런 걸 되게 추구하시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한 도파민 뿜뿜 뿜어져 나오는 만남보다 나 이 사람이랑 있으면서 내 삶이 되게 안정적으로 되고 내 삶이 되게 건강해지고 내 마인드가 건강해지고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 근데 나도 이 사람한테 뭔가를 줄 수 있고 저 사람도 부족한 나에게 뭔가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두 분이 있을 때 누가 먼저 고백하냐에선 상대방 쪽에서 고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본인의 마음을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 고백을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연락할 거예요. 전화를 하고 쪽지를 보내고 많이 연락하고 또 그냥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본인의 마음을 많이 표현할 거라고 나와요. 상대방이 우리 4번 분한테 약속을 많이 잡을 거예요. 언제 만나자, 뭐 먹으러 가자, 뭐 보러 가자, 내가 데리러 가겠다, 이거 어떠냐, 이거 먹어봤냐, 저거 먹어봤냐, 이거 한번 봤냐, 뭐 이 영화 봤냐, 이 공연 봤냐 등등등 나한테 뭔가 제안을 해오거나 약속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상대방한테. 자, 상대방의 외모나 분위기, 뭐 성격, 직업 이런 거 조금 더 살펴본다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 봤을 때 다양한 직업군에 좀 어울리는데 이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농업과 관련된 농부, 자영농, 농장 운영, 귀농, 귀촌 포함해서 작물 재배를 할 수도 있고 원예 농사 이쪽 꽃 이런 거, 과일 이쪽에 판매를 하든 유통을 하든 본인이 직접 재배를 하든 이런 것도 다 포함이고요. 스마트 스토어로 요즘 농업 하시는 분들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해서 이렇게 고객하고 조금 더 다이렉트로 이렇게 연결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직접 농업을 안 하더라도 스마트 스토어에서 뭐 시설 원예라든지 스마트팜 기술자라든지 데이터 농업 전문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조금 포함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자연과 조금 적합한 직업 혹은 농산물, 가공, 유통 관련, 판매, 창업자, 뭐 브랜드, 농산물이나 이 자연과 관련된 브랜드 디자이너, 뭐가 됐건 그런 것들, 아니면 아이와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어린이집, 어린이 뭐 유치원 뭐 이런 것들, 어린이 체험, 뭐 키즈 카페, 뭐 유아 체육 지도사, 레크레이션 강사 등등등 이런 거랑 이 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 의료업과 관련된 직업군이 나와요. 만약에라도 보면 뭐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거나 물리치료사, 방사선과 등등, 재활치료사 등등등, 의무기록사, 병원 코디네이터, 행정직 아니면 진료 보조해주는 그런 직업일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놀이치료, 레크레이션 강사 이런 것도 좀 포함돼요. 환경과 관련된 직업들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가 약간 우편과 관련된 직업 혹은 SNS와 관련된 직업이에요. 그래서 물류센터, 뭐 국제우편, 우편과 관련된 뭐 택배 일일 수도 있고, 물류 뭐 정책이나 뭐 서비스 개발 뭐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SNS, IT 개발, 앱 개발 이런 쪽으로 뭔가 앱 개발, IT 쪽이라고 하더라도 왜 소개팅 앱이라든지 누군가와 누군가를 이어주는 사람들과의 소통 창구를 이어주는 쪽의 앱 개발자 이쪽이 좀 더 맞는 거예요. 그냥 일반 게임 앱 개발자 이런 느낌보다 이어주는 듯한 이런 앱이 어울려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어주는 듯한 카드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 사람이 또 보면 좀 전문적인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직업 외에도 이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고쳐주고 교정해주고 요러는 일, 이렇게 좀 수리해주고 요러는 일도 있고, 하여간 본인의 기술, 본인의 전문직, 본인의 기술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보여져서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어디 가서 뭘 하든 본인 걸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아셨죠? 자, 상대방과 내가 마지막으로 언제쯤 만나게 되느냐 라고 관련된 숫자를 알려드리면요. 일단 날짜로는요. 13일, 28일, 22일 적어두세요. 이때쯤 우리가 만나게 되거나 사귀게 되거나 우리의 서로의 이벤트가 있는 날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월이다 라고 하면 1월이나 2월이나 8월이나 3월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4번 분의 미래, 연애를 미리 축하드리면서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